아마바둑 열전 2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한국과 중국의 대결입니다. 네, 중국은 바둑 강국이라서 1부보다도 더 치열한 대국이 예상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친선 대회이고 또 전문적인 선수의 대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부에서 굉장히 좀 신사적인 그런 바둑을 봤다면 네. 2부에서는 뭔가 중국과 한국, 이제 프로 대국을 보더라도 좀 전투적인 바둑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이 대국에서는 어떤 바둑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친선 대국이지만 어떤 팀이 자존심을 지킬지 저희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전 경기는 한국과 중국의 대국입니다. 중국 소주시에서 이번 친선 대회를 참가하고 싶어하는 많은 선수들 중에서 한국을 방문한 10명의 선수단인 만큼 실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둑 강국 중의 하나인 중국의 우이빙 선수는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한국 전주시 선수단 최규성 선수와 중국 소주시 선수단인 우이빙 선수의 대국 함께 보시죠. 네, 제한 시간은 30분의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제6회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대회 우이빙 선수가 100번을 잡았고요. 최규성 선수가 흑번을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반갑네요. 최규성 선수는 전주에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는 이창호배가 열리잖아요. 이창호배 아마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창호 사랑회의 회장입니다. 최규성 선수가요. 그리고 항상 이창호배가 열릴 때 그 대회장에 와서 또 격려사도 하시고 또 대회 유치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고요. 그랬던 최규성 선수가 지금 바둑판 앞에 선수로 앉았어요. 또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 대회가 열리면 이창호 구단이나 그곳에 참석한 프로기사들에게 지도기는 분명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전주시의 자존심을 걸고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중국 수저우의 우이빙 선수죠. 그리고 최규성 선수는 전 국회의원인데 국회 기후회에서도 수석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정말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둑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둑계를 위해서 아마 바둑 대회도 또 열어주시고 또 한국의 바둑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이창호 사랑회 회장을 또 맡으면서 이창호 구단의 어떤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초반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이빙 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3-3 팠다는 거는 최신 트렌드에 아주 밝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최규성 선수에 비해서 우이빙 선수가 조금 젊은 모습이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조금은 더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기량이 나오겠죠. 네. 3-3 정석에서 알파고 정석을 쓰느냐, 아니면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두느냐. 그런데 최규성 선수는 이 옛정석이거든요. 네. 옛정석이지만 굉장히 좋은 응수입니다. 저친수의 의미는 막으면 여기 2단 젖히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한 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점을 흑이 잡게 되면 이 교환이 백이 많이 악수라서 백은 이 정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흑이 그냥 젖혔다면 한 점을 잡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 교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교환이 없어야지만 백이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젖힐 때
맞고 여길 둘 때요. 이제는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요. 여길 한 점을 잡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기본 3-3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도 오랜만에 보네요. 네. 일단 거기를 단수 쳤어요. 단수 쳤다는 건 흙은 이어야 되고요. 여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으면 끊으니까. 이 교환이 악수가 되어 있죠. 과연 우이빙 선수 어떤 선택을 할지. 네. 붙여서 이 수가 일리가 있습니다. 작전 자체가 이곳에 3-3 처리 정석을 이제 손을 빼서 발빠르게 달려갔거든요. 이곳에 결정을 보류하고 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이빙 선수가 모르진 않았겠지만 모르면 손 빼라. 손 빼고 더 큰 자리에 갔습니다.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규성 선수는 이제 상대가 두지 않으니까 여길 뒀는데 일단 이 자리를 백이 차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좀 백이 발빠른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 자리는 늘어야 되고요. 사실 이 자리 늘을 거였다면 끄는 걸로 먼저 늘고 백이 다가왔을 때 또 먼저 이곳을 행마하는 게 더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한 수를 뒀기 때문에 이곳의 전투는 백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이 먼저 두니까요. 최규성 선수는 좀 귀가 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압박을 했고 여기서는 흙도 나가야죠. 중앙 쪽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한 칸, 두 칸을 띄었네요. 여기도 2칸 띄는 것도 있었고 날일자 두는 것도 있고 이 3가지가 있는데 최규성 선수는 가장 좀 멀리 가는 그런 행마를 선택했고요. 네. 이게 친선대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두 선수의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최규성 선수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대회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둑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도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둑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바둑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굉장한 또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입구자 행마는 일단은 약간 튼튼한 행마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곳에 백이 입구자 둔수와 흙이 입구자 둔수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백은 좀 탄탄하고 상대의 급소를 둔 입구자였고 흙은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모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도 조금 느린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 자리 입구자를 가고 그냥 한 칸 띄는 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우이빙 선수는 침착한 기풍이네요. 여기 날일자를 두면서 강하게 둔다면 이곳에 점에 둬서 이런 식으로 둬서 전체적으로 좀 상대를 노려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실리적인 진행을 했고요. 최규성 선수는 악수이지만 이곳 흙의 약점을 좀 돌보기 위해서 이곳을 젖히고 여기 단수까지 치겠습니다. 백은 사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자리가 약간의 뒷맛을 좀 신경 써야 되기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다 집이 났죠. 여기는 이을 것이고요. 상대가 굳혀줬기 때문에 좀 걱정을 덜었습니다. 네, 20집 정도 벌써 확보를 했고요. 이제 수저우 씨 같은 경우는 프로 대회인 중국 갑조 리그도 뛰고 있고요. 수저우 팀이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속해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저우에서 바둑대를 굉장히 많이 열기도 해요. 또 중국 갑조리그 대국을 하기도 하고요. 대국을 치르기도 하고요. 수저우에서. 뭐 또 전주는 그에 못지않죠. 전주에서 다양한 바둑대회들이 열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만 하더라도 이창호배가 있고 또 전주 한옥마을배가 있죠. 전주와 수저우 양쪽 도시 모두 바둑계를 정말 좋아하고 바둑을 좋아하고 또 바둑계 굉장히 고마운 지역들입니다. 네, 이 두 도시와 일본 가나자와 지역까지 다 세 나라에서 문화 도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주도 좀 바둑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대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좌변, 좌상 쪽은 일단락이 되고 이제 하변 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 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쳐서 다가올 때 두 칸 벌리는 선택을 했고요. 늘겠죠? 날일자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흑돌의 침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뭐 지금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는 자 이것은 되어 있고 여기를 붙여서 그냥 좀 상대를 중복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네, 중복되는 형태라서 흑이 반대쪽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자리 다가온 걸로는 갈라쳤을 때 는목자 두고 다시 이런 큰 자리를 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자리를 선택했고 여기 백이 나중에 붙여가는 자리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럼 반대로 흑이 둔다면 한 칸이나 날일자 정도로 지켜줄 수가 있겠네요. 네, 흑이 먼저 둔다면 날일자가 많이 나오고요. 흑도 좀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붙여서 둘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예전에 한번 이런 형태에서 이창호 선수와 마샤오춘 선수 한중전 대국에서요. 그 당시에 이소가 거의 나오지 않던 시절인데 여기를 제 기억으로는 마샤오춘 선수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선수가 이렇게 받고 뻗으면 붙이는 걸 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입구자를 뒀고요. 막으면 또 이제는 뻗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을 젖히고 이곳을 미는 이런 진행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곳에 붙이는 마샤오춘 선수의 이 수법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이빙 선수가 붙여가겠죠? 실력이 상당하네요. 네, 좋은 자리를 놓치지 그냥 않고 모양만 봤을 때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좀 손을 뺄 수도 있고 네, 이런 수를 생각을 할 텐데 네. 정확하게 두어갑니다. 네. 최규성 선수도 중앙을 뻗어서 두고 싶습니다. 이어서 두기는 너무 좀 중복이라서 네, 늘어서 뒀고요. 이곳을 늘기 위해서는 여기를 끊었을 때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막아야 된다면 이건 너무 크거든요. 이건 흑이 안 되는데 지금 최규성 선수가 이렇게 늘어서 둔 속뜻은 여기를 막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밀고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회돌이를 치고요. 자, 여기 단수 칠 때 있는 것은 오히려 흑이 잡히죠. 백은 내수, 흑은 세수니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회돌이를 칩니다. 따내고 자, 여기를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백이 두수, 흑이 세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흑이. 후보를 들여다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수고요.
무심코 그냥 막아서 받으면 백이 한 수가 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두면 백이 이을 때 막아서요. 여전히 두 수에 머물게 됩니다. 일단 최규성 선수가 이 수 읽기를 다 했기 때문에 뻗어서 둘 수가 있었고요. 그걸 또 우이빙 선수는 알고 큰 자리로 손을 돌렸습니다. 여기 어깨 짚어서 간 수도 백이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치받고 틀어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흙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백도 보통 받아두지 않고 반발을 하죠. 네, 백이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네, 역시 중앙 쪽으로 밀어서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밀어두는 교환 자체로 득이에요. 이렇게 두면 아까는 느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느는 형태가 빔삼각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두는 자체로 백이 득을 받습니다. 네, 역시 그렇게 해두고 연결을 했고요. 흑은 계속해서 중앙을 막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붙인 수의 의미도 막아서 받으면 이렇게 틀어 맞겠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수법입니다, 흑이. 그런데 여기서 반발할 것 같아요, 지금. 반발하면 흑으로 양분되게 되는데요. 네, 양분이 되지만 날일자로 나가면요. 백돌이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 뭐 한 칸 뛸 때 이런 자리를 가서 백도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물론 흑도 집을 깼기 때문에 백집을 깼기 때문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택은 건너가는 것보다는 머리를 내미는 선택이 더 좋습니다. 과연 우이빙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여기서 기풍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는 제 머릿속에 없던 수거든요. 이런 수를 둔다는 건 정말 이 수가 어떤 의미냐면 흑이 젖혀서 두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렇게 끊어지는 곳에 돌을 설치해 놓는다는 것 네. 자체가 네, 실력이 있다는 거고 네. 뭔가 어렸을 때 뭐 바둑을 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이빙 선수의 수법이 뭔가 좀 세련됐다고 할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수법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중앙으로 나오고 흑에게 호구를 당하는 진행보다 이 모양이 백 모양은 더 좋고요. 흑 모양은 조금 더 안 좋아요. 네, 백은 좀 활발해졌고요. 네. 흑은 모양이 좀 더 무거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붙여서 행마하는 것도 좋은 행마고요. 지금은 그렇죠. 흑이 이렇게 가만히 중앙으로 늘어서 이렇게 두는 게 사실은 정수거든요. 근데 바둑이 약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규성 선수는 당연히 젖혔고요. 그러자 우이빙 선수 그걸 놓치지 않고 또 젖혀 들어갑니다. 상대의 반격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흑이 곤란하죠. 뒤로 물러날 때 이어서 이거 너무 잘 두는 거 아닙니까? 흑이 밑으로 젖히는 수는 어땠나요? 네, 흑이 밑으로 젖힐 수도 있었는데요. 밑으로 젖히면 그땐 백이 중앙 쪽으로 젖혀갑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깔끔하게 중앙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가 선수니까요. 지금은 일단 기세로 흑이 뒀습니다만 백의 또 응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붙여간 수는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는 저도 배웠어요. 여기 둔 수는 저도 배웠습니다. 사모님 머릿속에 없던 수라고 했는데 네. 반대로 백이 잘 되고 흑이 조금 힘들어진 모양이죠. 네. 누가 뭐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뭐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뭐 이런 말도 들어봤었던 것 같고, 한국의 대표적으로 프로기사 중에는 서봉수 구단이 젊은 기사들을 뭐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뭐 대국 네. 시합 일정 중이거나 또는 한국기원에서 어떤 뭐 일정이나 다른 행사가 있는 날에 젊은 기사들 만나면 항상 서봉수 구단은 이 궁금했던 것을,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물어봅니다. 멋있네요. 네, 보통 그 정도 위치가 되시면 네. 약간 자존심도 있고 네, 해서 안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자존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죠. 하시고 오히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멋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니어 랭킹 1위이기도 하고 여전히 현재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K바둑에서 있었던 서봉수 명인과 조민수 아마 국수의 이벤트 대결이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도 세 판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 판 모두 서봉수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바둑은 최규성 선수가 계속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뭔가 이 백돌 전체를 가둬놓고는 있습니다만 백이 다시 머리를 내밀죠. 만약에 이 돌들이 단순히 있기만 해도 살아가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기존의 집은 백이 확실히 많거든요. 네, 역시 최규성 선수도 계속해서 탈출시켜주지 않으려고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의 흑돌도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라서 네. 좀 막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으려는 자와 지금 뭔가 흠집을 내려는 자가 만났어요. 지금 젖혀서 둔 거는 흑의 약점을 노리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들여다보는 노림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방비하는 수법입니다. 단순히 집만 본다면 20집에 두 개 합치면 한 13집, 한 33집, 100집이 35집은 최소 나 있고요. 흑집은 한 이곳에 30집, 이곳에 한 5집 하면 35집은 나 있는데, 이 아래쪽을 100이 먼저 두면 여기가 흑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이 두면 100집이 나는 형태거든요. 물론 현재까지 뭐 크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이라도 100이 편한 국면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최규성 선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점을 잡게 되면 단수치고 이런 자리를 찝어가겠다. 그래서 중앙은 살아있어요. 흑이 양쪽으로 연결하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문제는 이 자리예요. 이제 집으로 팽팽했던 상황에서 여기가 갑자기 백집으로 다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흑이 망했죠. 그럼 최규성 선수가 여기를 공격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좀 두텁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차단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습을 맞았거든요. 조금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거기까지 있고요. 백도 늘어서 받아두네요. 끊어가면 사실 대마 승부가 돼서 이건 서로 떨리는 진행이었거든요. 우이빙 선수 그냥 늘어서 이 흑돌은 살려줬지만 지금 이렇게 잡겠다. 네, 그 약점이 너무 신경 쓰여요. 네, 여기 다 잡혔죠. 이렇게 잡히면 뭐 거의 30집 가까이 잡혔습니다. 집으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잡히게 된다면 집 차이가 너무 나죠. 네, 그러면 그렇죠. 급패를 해서 이 전체 백도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흑이 여기 따낸다면
이제 백 전체가 못 살아 있거든요. 일단은 2패를 통해서 뭔가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 최규성 선수입니다. 거기 젖혀서 일단은 패감인데 문제는 저기서 팩감이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와요. 지금 끊는 게 선수라서 또 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좀 실수했습니다. 여기 끄는 걸로는 원래 이렇게 교환이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흑 입장에서 여길 끊을 게 아니라 지금 찌르고요. 이렇게 단수를 쳤다면 뒷맛도 약간 다릅니다. 여기 붙이고 단수가 듣기 때문에 호구 치면 패 형태가 날 수 있었거든요. 이게 패죠. 그런데 지금 그냥 여길 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혔어요. 이건 뒷맛도 없어요. 여기가 선수가 돼야 패맛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수가 아니라서 네, 선수가 아니죠. 그리고 단순하게 패감으로 쓴다고 해도 찔러져 있어야 뭐 이런 게 다 패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백은 그렇게 악수도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둘 수도 없죠.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큰 악수를 두지 않으면서 또 패감을 팩감이 쓰고 있죠. 있어요. 네. 흑에 마땅한 패감이 안 보입니다. 흑은 하변에 팩감을 써야 되나요? 네, 물론 하변을 쓸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먹여쳐서 썼잖아요. 먹여치지 않고 하변을 썼다면 백은 있습니다. 그럼 두 번 두는 건 가능하죠. 가능한데 전체 흑대마가 여기는 또 흑이 위험해지게 되네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거든요. 전체가 위험해지잖아요. 결국은 5점 잡자고 패감을 썼는데 이 정도로는 이게 맞춰지지가 않죠. 10집 조금 더 잡았지만 30집이 잡혔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지금 귀도 100귀가 됐고요. 네, 이 패도 100이 이기면서 귀가 100귀가 됐고 한순간에 100의 우세입니다. 최규성 선수가 조금 전투를 하면서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규성 선수는 이곳을 틀어 막으면서 백에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이빙 선수가 그냥 산 게 아니라 오히려 흑의 약점을, 흑의 열분을 찔러가면서 뭐 흑을 차단했거든요. 이 진행은 확실히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뭔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해볼 만한 데가 굉장히 얄미운 수저일 수도 이으면 젖히니까요. 여긴 흑이 먼저 둔다고 해도 특별한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다 살아있는 돌이고요, 백은. 그 수는 어떤 수인가요? 네. 백을 다 공격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제 글쎄요, 여기를 양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먼저 물어본 의미인데 사실 백이 그냥 막아두더라도 큰 어떤 공격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무언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둔 수고요.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끊어서. 이제 집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여긴 받아야죠. 차단되기니까 받아두고 상대가 지킬 때 넘어가서 이 전체를 잡으러 가야 돼요. 이 백돌 전체를. 근데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흑의 약점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약점 지켜야 되고요. 또 끊으면 약간은 안 됐지만 지금은 이런 데 먹여치고 막으면요. 양쪽이 맛보기가 돼요. 3점 잡는 것과 이렇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넘어가서. 수가 지금은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이빙 선수의 어떤 마무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침착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유리한 쪽에서 흔들리질 않고 있어요. 그 자리에 먼저 붙이네요. 그냥 끊는 뒷맛을 노리지 않고 아래쪽에서 한 점 내는 모양을 만든 거고요. 단수 치는 수를 선수로 하고 이제는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가서 중앙에서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규성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바둑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우이빙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바둑은 조금 힘들어졌네요. 지금은. 자, 6회까지 이어진 2018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 대회인데요. 이런 대회가 계속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일본 또는 중국에서 개최를 하고요.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세 나라가 이렇게 교류하는데 바둑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대회였는데 6회까지 왔다는 게 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알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대국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대회가 좀 더 알려져서 바둑의 어떤 그런 좋은 부분도 많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한중일 대학생 교류전들도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회들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대국이 끝나면 이제 한중일 선수단은 전주의 유명한 관광지죠. 한옥마을과 또 이번엔 특별하게 이창호 구단의 생가를 방문합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나온 전주시고요. 또 그곳 생가를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뜻깊은 일이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도 뭐 물론 못 가봤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일단 안정적으로 두어가고 있죠. 우이빙 선수가 일단 기량 자체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최규성 선수가 둔 수도 좋은 수 같아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수죠. 흑집을 늘리고 백집을 깨는 굉장히 좋은 한 수를 뒀습니다.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다면 정말 저수로 인해서 바둑을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한 수인데 지금은 백이 좀 안정적으로 받아둬서 일단 흑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네, 일단 흑집을 내주면서 백은 아마 중앙 쪽에서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중앙 쪽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세 도시가 대국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팀은 쉬어야 되잖아요. 한 팀이 쉴 때는 또 이렇게 일본이 지금 쉬고 있다면 중국 팀과 한국 팀의 대국을 관전도 하고요. 또 세 팀의 묘미가 있는 게 바둑 한 판 두고 또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세 도시의 대결이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에도 백집이 생겼고요. 네. 흑집이 생긴 만큼 백집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후 수순이 더 진행됐지만 우이빙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한중일 오랜 전통과 문화를 함께 만드는 수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우위를 나누고 동북아의 평화를 기약하는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대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주는 이창호 국수를 길러낸 바둑의 국가대표 같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한중일, 그러니까 소주와 가나다와 세 도시가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이 바둑을 통해서 또 세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를 통해서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 바둑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대회는 글로벌 미식도시이자 전통 문화유산이 가득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통해 많은 전통문화시설과 한국의 미와 멋을 홍보하고 나아가 전주 바둑, 대한민국 바둑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회가 됐습니다. 한국 문화적 특징을 가진 대표도시 전주시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 자매도시 친선 바둑대회. 앞으로 세계적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문화의 보폭을 넓혀나가는 대회로 계속되길 빌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잘 두어가다가 최규성 선수가 조금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규성 선수가 무리를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이빙 선수가 그만큼 그 작은 빈틈을 찔러갔고요. 이게 친선 대회이고 또 뭐랄까요, 굉장히 서로 우위를 다지는 그런 대국인데 내용 자체만큼은 정말 전국 아마대회 못지않은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승부보다는 친선을 더 앞세웠던 대회였기에 더 훈훈했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엔 이상원 그리고 캐스터 김예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